모든 여자를 공감해주는 새콤달콤한 오감방송. 존재로 공감받고 싶은 엄마이자 여자인 우리. 행복한 삶을 위해 꿈을 응원하는 행복한 코나와 친절한 루샤의 엄마도 여자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스튜디오에는 손편지로 마음을 따스하게 녹여주시는 기적의 손편지 작가님이 나와 계십니다.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청취자님들 많이 궁금하시죠? 그럼 우리 멋진 게스트분이 직접 자기소개를 해주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글을 쓰는 작가이자 편지 쓰는 게 좋아서 다 같이 편지 쓰자고 외치는 강사, 그리고 두 아이의 엄마인 윤성희입니다. 오, 네, 반갑습니다. 윤성희 반갑습니다. 작가님. 글을 쓰는 작가이자 강의하시는 강사, 그리고 엄마인 작가님을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격하게 환영합니다. 저는 맨 마지막에 엄마라고 소개하신 게 굉장히 인상이 깊어요. 그 엄마도 여자다 방송 들으시면서 기억에 남는 게 있으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저는 지난번에 운전 얘기하셨던 거 정말 한참 웃으면서 들었는데 제가 16년 만에 면허를 꺼냈거든요. 작년 가을에. 그래서 혹시 우리 덕분인가요? 아니요, 그 즈음에 들어서 너무 재밌었고, 그 코나님 장롱에 넣어뒀던 거 꺼내셨다는 얘기 되게 맞아요. 공감했었고요. 루시아님 그 운전하다가 출근 못하신 얘기 들으면서 얼마나 꿈이 울었는지 몰라요. 아니었습니다. 네, 정말 재미있게 잘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들은 것 같은데 그 엄마의 자존감 편 들으면서 네. 되게 많이 공감했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네. 장롱면허 말씀하시니까 그때 녹음했던 기억 나고 네. 막 되게 웃겼던 기억 나네요. 네, 녹음 내내 웃음을 네. 참지 못했던 방송이에요. 저도 들으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우리 청취자님 다시 우리 한번 장롱면허 들어보세요. 탈출기 들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어요. 네, 팟캐스트의 장점이죠. 다 듣기 무료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재밌었고 또 엄마의 자존감 편을 들으면서는 공감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네네네. 어떤 부분에서 고개를 끄덕이게 하셨나요? 아, 저도 큰아이 낳고 이제 회사 그만뒀었거든요. 근데 육아 때문은 아니었고, 저는 제가 출산휴가 마치고 회사 가니까 회사가 어려워져가지고 그냥 그만두게 됐어요. 그 어쩔 수 없이 그만두게 됐는데, 근데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취직하려고 면접을 보러 다녔는데 아기가 너무 어려가지고 회사에서 좀 꺼려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힘들었던 기억, 이런 것들 나면서 되게 공감됐던 것 같아요. 그러셨구나. 네. 아, 그래서 결국은 취직 못 하시게 된 건가요? 네, 그때는 취직 못했죠. 제가 그때 한창 카피라이터로 일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네. 광고회사는 야근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랫동안 늦게까지 일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는데, 이제 이력서를 보면 제 이력서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면접을 보라고 오라고 하시는데, 가서 막 면접 다 보고 마지막쯤에 근데 결혼은 하셨냐, 애는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고, 그래서 애가 있다고 했더니 그때 아이가 4개월 정도 됐었거든요. 그랬더니 아니, 그러면 일하고 있다가 애가 아프다고 연락 오면 어떡할 거냐고, 집에 갈 거냐고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머. 네.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제가 그때 되게 당황했었어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이가 아프다고 하면 저 집에 가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회사가 나를 뽑아도 내가 여기를 안 다니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면접을 본다고 할 때는 회사가 나를 면접 보는 거기도 하지만 내가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도 이렇게 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아, 이 회사 너네는 땡!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덕분에 저는 프리랜서로 독립을 할 수 있었어요. 그게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됐던 것 같습니다. 아, 속이 다 시원한데요. 어쩌면 굉장히 힘들고 우울할 수 있었을 텐데 네. 오히려 그 시간이 기회가 되셨네요. 네, 맞아요. 그 터닝 포인트 덕분에 대학에도 가서 공부하셨다고 하는데. 네, 제가 원래 실업계고등학교 졸업했어요. 그래서 취직해서 일하다가 작가 되고 싶어서 그만두고 글 쓰는 일을 찾아다녔었거든요. 그래서 공부하고 방송작가, 카피라이터 뭐 이런 쪽을 했었는데 내 이름이 남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 일들이. 그래서 이름을 걸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강의를 생각을 했고요. 근데 제가 이제 고졸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강의를 하려면 좀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됐고 부족한 게 많아서, 그래서 방송대에 이제 입학을 했죠. 네. 그래서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공부하면서 애 키우면서 그렇게 4년 동안
정말 독하게 공부했고요. 이제 성적을 좀 관리를 하고 싶었어요, 나름. 그래서 정말 울면서 공부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때 올 에이프릴 올 에이프릴까지는 아니고요. 네, 성적이 되게 좋아서 4년 내내 장학금 받았고요. 졸업할 때도 성적 우수 장학금 상 받았어요. 네. 슈퍼우먼이셨나 봐요.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는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되게 많았었고, 근데 애 키우면 살 수 있었던 거 정말 되게 친정 가까이에 살아서 친정 엄마가 되게 많이 아이들을 봐주셨고요. 그래서 정말 독하게 공부했어요 그때는. 네. 이 자리를 빌어서 친정 엄마께 감사 인사 한 말씀 하시죠. 네, 제가 가끔 엄마한테 편지 쓰거든요. 엄마가 없었다면 지금의 난 없었을 거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감사합니다 어머니. 엄마 분명히 또 그 목소리 들으시면서 되게 지금 반갑게 들으실 것 같아서 진짜 열정이 둘째가라면 서러우실 것 같아요. 저희 엄마도 여자다 게스트분들은 열정 빼면 저희가 안 모시는 것 같아요. 열정 빼면 시체. 그럼 그때부터 편지 강의도 시작을 하신 건가요? 아니요. 그때는 글쓰기 강의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제가 여러 분야에서 글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글을 쓸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글쓰기 강의를 시작을 했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글쓰기 강의를 하고 계셨고 차별화시키는 게 사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남들하고 차별화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제 편지를 생각하게 된 거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편지 쓰는 걸 되게 좋아했었고요. 그다음에 받는 사람들도 되게 좋아하잖아요. 편지는. 그래서 이걸로 뭔가 만들면 세상을 좀 따뜻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빅피처를 그리고 그 이후부터 이제 편지 쓰기 강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셨구나. 찔린다. 저는 연애 편지 받아도 답장을 안 썼거든요. 그게 도도해서 안 쓴 게 아니라 편지 쓰는 걸 너무 싫어해가지고. 그런 친구 있었어요. 네. 받으면 그냥 얼굴로 보고 잘 받았어. 네네네. 그래서 제가 얘기해요. 편지를 쓸 때는 답장을 받으려는 확신을 버려라. 마음을 비우고 편지를 보내야 마음이 편하지. 제가 언제 나한테 답장을 줄까 이렇게 전전긍긍하면 편지 쓰는 것 자체도 너무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편지를 쓰시려면 답장 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내 마음을 표현한다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편지 쓰면서 글도 늘잖아요. 네네 맞아요. 제가 지금 후회하는 게 글을 쓸 때마다 나는 왜 연애 편지 정도도 안 쓰고 이렇게 글을 안 쓰고 살았나. 그래서 쓸 때마다 되게 많이 후회돼요. 그거 하면서. 그 편지로 글쓰기 인생이 시작된 게 저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방학 숙제 글짓기 독후감 이런 걸 내는 게 있었어요. 근데 소공녀 세라를 읽고 그거에 대한 독후감을 세라한테 편지를 썼거든요. 추억의 책이네. 네. 근데 그게 이제 제가 낸 세 작품을 냈는데 그거 포함해서 그 세 작품이 다 우수 작품으로 뽑힌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글 때문에 상을 받고 그때 내가 글 잘 쓰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선생님이 되게 칭찬을 많이 해주셔서 그때부터 이제 글쓰기 연습 되게 많이 했었고 저 중고등학교 때 매일 편지 썼거든요. 와. 그게 이제 지금의 글쓰기 매일매일 글쓰기가 되신 거예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저기 학교 선생님들 아이들 칭찬 많이 해주셔야겠어요. 네, 칭찬의 힘으로 글을 쓰기 시작하셨고. 맞아요. 저 그 생각 되게 많이 해요. 작가를 만들어주셨네요. 네, 그럼요. 감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편지로 세상을 좀 따뜻하게 만들고 싶다. 네. 되게 멋진 꿈이에요. 그 꿈으로 기적의 손편지라는 책도 내신 건가요? 네, 맞아요. 마음이 담긴 한 통의 편지로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고 싶었고요. 네, 그런 마음들이 모이면 세상이 좀 따뜻해지지 않을까 싶어서 책을 내게 됐습니다. 아니 책 표지를 보니까요. 되게 깨끗하고 위에는 또 빨간 우체통 색깔로 돼 있어가지고 와 이거 읽으면 손편지 잘 써지나요? 제가 굉장히 샘플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쓰면 좋은지 종류별로 뭐 감사편지, 안부편지, 뭐 위로편지, 응원편지, 부탁편지 뭐 되게 여러 가지 종류들을 제가 썼던 거 그다음에 제가 글쓰기를 하면서 배웠던 노하우 이런 것들 다 녹여서 썼기 때문에 아마 편지 쓰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모방하면서 쓰는 게 창조하는 데 기반이 되잖아요. 네네. 참고로 저의 사례도 들어가 있답니다. 그러시구나. 깨알 홍보. 저는 사실 근데 이 메인 제목보다 이 부제목 관계를 바꾸는 작은 습관 이 부분이 되게 마음에 들어요. 왜냐하면 왜 손편지인데 기적이었을까? 그랬더니 이 손편지를 통해서 사실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관계 문제잖아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많은 관계도 바꾸고 마음 치유도 되지 않았을까? 그런 맞아요. 생각을 잠시 해봅니다. 저도 얼마 전에 감사편지 책을 읽고 땡큐 레터 읽고
근데 그걸 써보려고 감사하신 분들한테 이렇게 썼는데 이게 편지를 자주 안 쓰다 보니까 네네. 무슨 말을 시작해야 될지 네. 그래서 다행히 또 감사 편지는 그냥 편지처럼 구구절절히 길게 안 쓰고 네. 감사한 부분이나 이런 걸 쓰다 보니까 네네네네네. 조금 편안하긴 했는데 네. 편지 쓰는 것도 능력인 것 같아요.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시죠. 감사합니다. 저는 잘 쓰진 않지만 좋아해요. 좋아하는 게 되게 네, 중요한 것 같아요. 좋아해서 근데. 근데 예전만큼은 잘 안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이 빠른 LTE 속도 이 문자에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써보려고 하니까 이것도 하나의 글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느낌 때문에 되게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네. 자, 그러면 윤성희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이 편지 쓰기에 잘 쓸 수 있는 방법, 노하우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종류별로 약간 조금씩 달라요. 다른데 아까 감사 편지 얘기하셔서 감사 편지는 그 감사한 것들을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 사소한 거라도 네. 누가 나한테 커피를 한 잔 사줬으면 내가 그때 커피를 같이 마실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따뜻한 커피를 사줘서 고맙다 이런 이야기를 쓸 수 있고요. 그다음에 나에게 무슨 선물을 줬거나 아니면 그 세세한 것들 아주 작지 별거 아닌데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찾아내서 감사를 하다 보면 그 사람한테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감사 편지는 사소한 것까지 감사하시면 되고요. 응원 편지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의 능력을 응원하는 거 아니고요. 그 사람의 존재 그 자체를 응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막 강의할 때 주로 하는 얘기가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무슨 운동 대회에 나간 거예요. 근데 막 팔 다치고 다리 다치고 해서 1등 해갖고 오는 게 중요한가요? 아니면 정말 멀쩡하게 무사히 돌아오는 게 중요한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다들 안 다치고 오는 게 중요하죠. 얘기하잖아요. 그거예요. 바로 그 아이의 능력을 응원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의 존재 그 자체를 응원해주는 그게 팁입니다. 그렇군요. 네. 감동받았어요. 그러니까 들으면서 구구절절히 맞아. 네네. 특히나 이제 우리가 아이들한테 감사 편지를 이제 써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아이들한테 감사한 거 있으시잖아요. 루시아님은 어떤 게 감사하신가요? 일단 저는 즐겁게 학교를 다니는 게 너무 감사해요. 네, 학교 잘 가시는 거 고맙죠. 제일 고마운 거예요. 네,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해요. 맞아요. 네. 그리고 한 번은 지금 응원의 이게 존재 이런 얘기 하시니까 우리 아이가 유치원 때 6명이 달리기를 했어요. 근데 제 생각에도 왠지 달리기를 못한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어떤 걱정이냐면 1등을 할까 못할까가 아니라 끝까지 달려줄까? 유치원생이니까 네, 맞아요. 이 출발선부터 동작전까지 끝까지 안 달릴까 봐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하다가 다시 돌아올까 봐. 나중에 끝까지 달려줘서 고마워. 이런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죠. 아이들한테는. 네. 내가 1등을 하지 못했어도 포기하지 않고 달렸다는 거를 엄마가 알아줬어. 이게 굉장히 애들한테 큰 힘이 되거든요. 그런 게 되게 포인트예요. 우리 코나님은 아이들이 감사한 게 뭐가 있을까요? 저도 저희 아이들은 학교를 되게 좋아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학교 가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깨우지 않아도 발딱발딱 잘 일어나는 거 너무 감사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생각해보면 사실 아이들이 내 아들, 딸로 온 거 이것도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자주 이야기해 주시면 아이들의 자존감도 높아진답니다.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의 자존감 높아지는 법까지 알려주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요새 그 감사 일기를 쓰고 있는데 블로그에 글도 자주 올리면서 또 감사하는 마음도 갖기 위해서 이제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작고 사소한 것까지 감사를 하기 시작하니까 아니 감사할 일들이 너무 많아서 감사하다는 그런 말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면 그 작가님이 편지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고 싶다고 하는 의미를 조금씩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작가님 아이들한테 필통 편지를 쓴다고 제가 들었는데 필통 편지는 어떤 편지인가요? 필통 편지는 원래 필이 통한다. 느낌이 통한다는 말로 제가 이제 만든 건데요. 발음이 중요하네요. 필이 통하는 편지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쪽지를 써서 아이들 몰래 필통 속에 넣어주는 편지입니다. 라임을 2번 이용하시네요. 네네, 그렇죠. 우리가 편지를 쓴다고 하면 왠지 길게 써야 될 거 막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아니 작은 쪽지 메모지에다가요 쓰고 싶은 말을 간단하게 써가지고 애들 몰래 필통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다음날 학교에 가서 그 필통을 열었을 때 발견하게 되는 편지인 거죠.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제 새학기 됐을 때
아이들 학용품 다 챙겨주고 그 이제 아이들 잠든 시간에 이제 필통 편지를 써서 필통에 넣어서 보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내용을 주로 쓰냐면 너를 응원한다. 엄마는 무조건 네 편이다. 이렇게 아이들이 너희는 되게 소중하다. 힘을 낼 수 있는 이야기들 많이 하고요. 그냥 평상시에는 오늘 날씨가 되게 좋으니까 너의 기분도 오늘 맑음이었으면 좋겠어. 화이팅! 뭐 이런 거라도 며칠 안 되지만 작은 거라도 이렇게 써서 필통에 넣어주면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아이랑 연애하는 기분이에요. 네. 저도 아이들 몰래 필통에 넣는 편지 한번 써봐야겠어요. 네네, 되게 좋아요. 네. 이런 방법들은 우리 엄마들에게 많이 알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부모님들께 편지 강의도 하시나요? 네네. 학교나 도서관에서 부모님들께 이런 강의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모초등학교에서 아버지 학교 하시는데 저를 초대하셔가지고 갔었어요. 근데 제가 강의하면 맨 마지막에 꼭 편지 쓰는 시간 갔거든요. 근데 그날 아버님들이 편지를 쓰시면서 엄청 이렇게 아빠 미소를 짓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어머 되게 다들 행복하신가 보다 했었어요. 그 표정이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빠 미소를 네. 그냥 제대로 보셨군요. 네. 그런데 네. 엄마들도 쓰기 어려워하는 그걸 아빠들이 그렇게 즐거워하시나요? 그러니까요. 되게 그래서 특이했었고요. 그 왜 인상적이었냐면 그 다른 강의들을 가보면요. 되게 강의 들으시다가 우시거든요. 많이들. 네, 되게 많이 우세요. 특히 중학생 어머니들은 얼마나 우시는지 몰라요. 질풍노도의 시기 겪고 있는 우리 친구들 때문에 감정이 막 쌓여있다가 이게 막 어느 순간 막 욱하고 폭발했는데 아버지들은 웃고 계시고 어머니들은 울고 이게 뭔가 하고 처음에는 이게 아빠랑 엄마의 차이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 차이인가? 했더니 또 그것도 아닌 게 어느 초등학교에 강의를 갔더니 거기 또 엄마들도 우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보니까 아이들하고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소통이 잘 되고 있는 엄마들은 이렇게 웃으면서 쓰시고 내가 좀 아이랑 불편한 관계에 있으면 그게 너무 속상하고 이러니까 울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나만 봐도 엄마들이 아이들하고 어떤 관계인지 알 수 있겠더라고요. 야단치고 나서 자책하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관계가 끊어졌냐 아니면 이어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실컷 야단치고 애는 울고불고하다 잠들면은 그 다리 붙들고 앉아가지고 미안해 막 이러고 애들한테 미안한 게 많은지. 맞아요. 엄마들이라면 다 한 번씩 공감해볼 이야기. 네네. 그 관계의 달이라고 하니까 작가님 책에서 본 구절이 생각이 나요. 네. 그 기적의 손편지에 이런 글이 있었죠. 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사람을 향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관계의 다리를 놓으면 망설이지 않고 건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리가 생기기만 기다린다면 관계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다리를 놓아야 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막 소름이 끼칠 정도로 그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먼저 다리를 놓는 사람이 있어야 관계가 이어지겠죠. 네, 그렇죠. 내가 누군가 잘 지내고 싶다면 내가 그 사람한테 먼저 다가가잖아요. 나 저 사람하고 잘 지내고 싶은데 저 사람이 다가올 때까지 기다리면 서로 평생 기다리다 끝나는 거죠. 근데 아이하고 부모님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아이들이 다가오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특히나 이제 중고등학생 친구들은 그 자기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좀 내버려두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내가 끊임없이 너의 관심을 갖고 있어라고 신호를 보내준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관계의 다리를 먼저 놓는 부모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부모가 먼저 다가가야죠. 인연의 다리를 낳았잖아요. 낳는 순간. 그렇죠. 그러니까 관계의 다리를 부모가 또 이어가는 게 맞네요. 사랑의 다리. 정말 말만 들어도 막 가슴이 막 따뜻해지는 느낌? 뭔가 끊어진 다리를 연결해주는 느낌? 막 이런 게 들어서 이런 좋은 얘기를 지금 전국에 전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얼마 전에 제가 블로그에 보니까 고금도 처음 들어보는 섬이었는데 거기까지도 가셨다. 이렇게 먼 거리까지 출강을 가시는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그 에너지는. 고금도는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완도라고 그러셔가지고 전라도 완도에 있는 섬인데요. 섬이지만 이제 다리가 다 놔져 있어서 차로도 갈 수 있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거리감이 없어서 네 가겠어요. 고등학교 친구들이 이제 초대를 해줘서 이제 가려고 보니까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한 번에 가는 차가 이렇게 자주 없어서
그 강진까지 가서 거기서 또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 그런 오. 코스였어요. 그 제가 여행이네요. 네 1박 2일로 오. 갔었는데요. 제가 강의를 시작할 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방에서 불러주면 내가 좀 되도록이면 꼭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방은 서울보다 약간 혜택을 덜 받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 서울은 막 뭐 공연도 많고 강연도 많고 그래서 내가 막 찾아서 들을 수 있지만 지방은 사실 그런 게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내 이야기라도 도움이 된다면 내가 얼마든지 가리라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근데 제가 특별히 좀 청소년 친구들한테 관심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불러주면 제가 적극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 멋지시네요. 그 먼 데까지 그 강의를 위해서 1박 2일을 이 방송 듣고 막 제주도에서도 연락 오면 네, 제주도도 간 적 있었어요. 제주도에는 중학교에 강의하러 가서 거기는 하루 강의였는데 2박 3일 있었어요. 약간 간 확실히 김에? 들어가는 강의. 간 김에 여행까지. 그쵸. 원래 제주도는 하루 갔다 오고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아니죠 제주도에 대한. 네, 맞아요. 처음 정말 혼자 여행을 간 여행 겸 강의 겸이었는데 되게 좋았지만 다음날 아침에 딸이 울면서 전화를 했죠. 그러니까요. 애들은 엄마 없으니까. 네. 아, 그 디지털에 익숙해 있는 청소년 친구들에게 편지 강의라 이게 어쩌면 잘 연결되지 않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네. 우리 친구들 반응은 어때요? 저도 처음에는 친구들이 되게 지루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아니에요.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목포에 있는 고등학교에 이제 강의를 하러 갔었는데 그 친구들은 그 학교에 있는 강의실 최대 인원이 50명밖에 못 들어가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가위바위보로 해가지고 진 친구들은 들어올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안타깝다. 네, 근데 굉장히 좀 적극적인 친구들이 되게 많이 있었고요. 친구들하고 강의를 하는데 어떤 친구가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선생님 강의가 오아시스를 만난 것 같았다. 그러면서 자기네들도 글 쓰고 편지 쓰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럴 기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좀 많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정말 감동이 폭풍처럼 몰려왔었죠. 아이들도 서정적이네요.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요즘 애들은 편지 쓸 기회가 많지가 않을 것 같아요. 저 생각해 보니까 편지를 어떨 때 썼나 했더니 위문 편지. 저도 국군 장병 아저씨가 생각났어요. 네네네. 꼭 앞에 국군 장병 아저씨께. 네, 생각해보면 장병 아저씨 나이 차이 별로 안 나는데. 그렇게 왜 이렇게 아저씨가 같지? 네, 그렇죠. 네, 맞아요. 국군 장병 오빠께 이렇게 썼어요. 지금은 그런 편지 안 쓰는 것 같아요. 네,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편지 쓸 일이 없고 네. 요즘은 워낙 SNS 쪽으로도 맞아요. 소통하고 네. 그다음에 톡을 이용해서도 하고 하기 때문에 화상 통화도 하니까. 네. 근데 사실 편지 쓰는 거하고 톡하는 거는 서정적으로 느낌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제가 물어봤어요. SNS하고 손편지하고 차이점이 뭐냐?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사람들이 뭐 되게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손편지는 한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이 쓰는 거고 SNS는 불특정 다수에게 보여주기 위한 글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분 딱 정리를 하신 게 손편지는 쌩얼이고 SNS는 분장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너무 공감이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SNS보다는 손편지도 좀 쓰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데 더 얘기를 듣고 싶은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어요. 이 바쁘시겠지만 전국구 강사님이랑 한 번만 더 나와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더 너무 재밌는 재밌어서. 얘기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아직도 여쭤볼 게 되게 많은데 벌써 시간이 막 이렇게 흘러가고 있네요. 그렇군요. 네. 너무 재밌어서 시간이 빨리 가. 오늘 그 작가님 글 들으시면서 편지 써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엄마들 많으실 것 같은데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하게 잘 지내시고요. 편지 쓰고 싶은 사람 하나 정해서 아주 간단한 글이라도 써보시는 날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다음 시간에 꼭 만나요.